기와 면적 대비 이론과 문제입니다. 단원 14. 한국에서 생활하기. 자, 교통수단 이용하기입니다. 대중교통수단. 시내 구간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교통수단은 시내버스가 있고 지하철, 택시, 자전거 등이 있습니다. 시외 구간, 먼 거리를 이동할 때 교통수단입니다. 기차가 있고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그리고 배, 비행기 등이 있습니다. 기차는 안전하고 빠른 교통수단으로 고속철도, KTX와 SRT가 있죠.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이 있습니다. 요즘은 고속철도가 종류가 더 많아졌죠. KTX 청룡도 있고 KTX 이음도 있고 종류가 더 많아졌습니다. 자, 이용 요금입니다. 자,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이용할 때 이용 요금은 현금이나 교통카드로 지불됩니다. 일정한 금액을 교통카드에 충전해서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또는 휴대전화에 교통카드 기능을 포함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 환승 할인 제도입니다.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탈 때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동 중에 교통수단을 몇 번 변경하더라도 전체 이용 거리에 따라 요금을 내도록 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자, 다음 의료기관 이용하기입니다. 진료 과목 및 진료 분야입니다. 자, 소아 청소년과 18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들의 질환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자, 산부인과 임신 및 출산과 여성의 생식기에 관련된 질환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가정의학과 연령, 성별, 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가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예방, 검진 및 치료 등 포괄적인 의료를 제공합니다. 다음 안과 눈과 눈의 신경에 관련된 질환을 치료합니다. 눈이 아프면 안과에 가야 되겠죠. 자, 이비인후과 귀, 코, 목 등과 관련된 질환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자, 치과 치아 교정, 보철, 스케일링, 치아 신경 치료 등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갑니다. 자,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보건기관으로 예방접종이나 각종 질병검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일반 병원보다 진료비가 쌉니다. 자, 일반 병원에 가면 한 3,000, 4,000원 하는 진료비가 보건소에서는 500원이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약국과 의약품입니다. 의약품은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으로 나뉩니다. 자, 전문 의약품은 병원에서 의사 진료 후 처방전을 받아야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일반 의약품. 자, 일반 의약품은 처방전이 없어도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감기약이죠. 감기약, 소화제, 해열제, 진통제, 각종 연고, 지사제, 그러니까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이죠. 지사제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 금융기관 이용하기입니다. 은행에서 하는 일. 자, 은행은 사람들의 돈을 맡아주거나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 또는 기업에게 빌려주기도 합니다. 자, 또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주기도 하고 한국 돈과 외국 돈을 서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환전이라고 하죠. 자, 공과금이나 아파트 관리비, 대학 등록금 등도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은행 업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은행으로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과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K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 은행도 있습니다. 다음 금융거래 방법입니다. 금융실명제로 은행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 이름으로만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자, 필요한 경우 인터넷 뱅킹, 현금 인출 카드 등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 비밀번호나 현금 인출카드 비밀번호는 신중하게 정하고 타인에게 알려줘서는 안됩니다. 본인 이름으로 만든 통장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안됩니다.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예금자 보호제도입니다. 자, 예금자 보호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지금 법안이 발의되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1억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개정이 되면 문제풀이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쇼핑하기.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은 전통시장, 대형 할인점,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 매우 다양합니다. 자, 재래시장. 자, 식품, 의류, 잡화 등 여러가지 물건이 모여 있고 대체로 물건값이 싼 편입니다. 매일 열리는 시장을 상설시장이라 부르고 3일에 한 번 열리는 시장을 3일장, 5일에 한 번씩 열리는 시장을 5일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10월에 가면 보통 5일장이 많이 있죠. 자, 동네 슈퍼마켓. 주로 과자, 야채, 고기, 음료 등 식료품 위주로 판매하며 집 근처에 있어서 가깝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백화점. 의료, 식품, 가전, 화장품, 보석 등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며 시설과 서비스가 좋고 품질이 좋으나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자, 다음 대형마트. 대형마트. 백화점처럼 식품, 의류, 가전, 생활용품 등 다양한 상품이 거래됩니다. 가격은 백화점과 전통시장의 중간 정도입니다. 자, 텔레비전, 홈쇼핑. 자, 텔레비전에서 상품 광고를 보고 즉시 전화나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으며 의류, 식품, 화장품, 가전제품, 보험, 여행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합니다. 자, 요즘은 아파트, 자동차도 홈쇼핑으로 판매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물건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자, 지불 방식. 현금, 수표, 신용카드, 체크카드, 상품권 등을 이용해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는 가격과 품질을 잘 비교해서 구매해야 합니다. 음식물의 경우 특히 유통기한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을 구입한 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서 챙겨 두었다가 물건 교환이나 환불 시 영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 물건 구매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한국 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나라 언어 예절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가족 호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간에 서로 예의를 갖추고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자, 아내가 부르는 가족 호칭. 자, 아내의 입장에서 시댁 식구들의 호칭을 알아봅니다. 물론 남편 보고는 여보, 당신이라고 하겠죠. 자, 그리고 어머니, 남편의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는 아버님 또는 시아버님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아버님이라고 많이 하죠. 그리고 남편의 어머니 보고는 시어머니인데 요즘은 어머님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자, 그리고
남편의 형입니다. 남편의 형 보고는 아주버님이 됩니다. 아주버님. 그리고 남편의 형의 아내 보고는 아내는 형님이 되죠. 자, 그리고 남편의 남동생. 남동생은 서방님 또는 도련님. 미혼인 경우는 도련님. 결혼을 했으면 서방님. 그리고 남편 남동생의 아내 보고는 동서가 됩니다. 동서. 자, 그리고 남편의 누나는 형님이 됩니다. 그리고 누나의 남편은 아주버님이 됩니다. 아주버님. 아주버님, 고모부라고도 합니다. 고모부라고도 하고 아주버님이라고 하는데, 여기 남편의, 형도 아주버님이 되죠. 여기는 시숙이 되고, 여기는 고모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남편, 여동생 보고는 아가씨라고 부릅니다. 시누이 관계가 되죠. 관계는 시누이. 그리고 여동생의 남편은 서방님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자, 다음 남편이 부르는 가족 호칭. 남편의 입장에서 처갓집 식구들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부부간에는 뭐 여보 당신이고, 자, 여기도 아내의 아버지 보고는 장인 어른인데 그냥 아버님이라고 요즘은 많이 부르죠. 그리고 아내의 어머니는 장모님인데 그냥 어머님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자, 아내의 오빠는 형님이 됩니다. 근데 아내의 오빠가 자기보다 남편보다 나이가 적으면 그냥 처남이라고 하면 됩니다. 처남. 자, 오빠의 아내는 아주머니 또는 처남댁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내의 남동생은 처남, 자네, 뭐 처남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뭐 무슨 처남 이름을 불러서 처남을 붙여주면 되죠. 그리고 남동생의 아내 보고는 처남댁이 됩니다. 처남댁. 자, 그리고 아내의 언니는 처형이 됩니다. 처형. 그리고 언니의 남편은 형님이 되고 나이가 자기보다 작으면 동서라고 하면 됩니다. 동서지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내의 여동생은 처제가 되죠. 처제. 그리고 처제의 남편은 동서가 됩니다. 또는 김씨면 김서방, 이씨면 이서방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자, 존댓말과 보통말입니다. 자, 우리나라 말은 상대방의 연령, 관계의 친밀성, 지위 등에 따라 표현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을 높이는 말을 존댓말, 높임말이라고 하고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없는 말을 보통말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연령이 높은 사람이거나 지위가 높은 경우에는 또는 공적인 장소에서는 높임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이 친구이거나 아래 사람 또는 어린이인 경우에는 보통말을 사용합니다. 자, 보통말, 자, 밥 먹어를 보통말로 하면 그냥 밥 먹어. 존댓말로 하면 식사하세요, 진지 잡수세요, 진지 드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우리나라 교육제도입니다. 영유아 보육 및 교육입니다. 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죠. 대상은 어린이집은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은 3세부터 5세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관리부처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되고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은 기본 오후 4시까지고 연장 보육은 오후 4시부터 7시 반까지 하게 되고 유치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인데 종일반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합니다. 자,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입니다. 자, 출산 지원. 아이를 임신하면 정부에서 국민 행복카드를 통해 임산부의 건강관리와 출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지원제도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세부터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은 아이 행복카드를 통해 보육비나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아이 행복카드가 2021년부터 국민 행복카드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자,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 태교와 산후조리 문화입니다. 자, 태교.
우리나라는 건강하고 훌륭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임신 후 출산 때까지 말과 행동, 마음가짐을 조심히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자, 뱃속에 있는 아이도 다 엄마가 하는 말을 듣고 한다고 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육을 한다고 해서 태교라고 합니다. 뱃속의 아이를 태아라고 하죠. 태아에게 하는 교육이라고 해서 태교라고 합니다. 자, 다음 산후조리. 아이를 낳은 후 허약해진 몸과 마음을 출산 전에 몸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보살피는 문화도 있습니다. 자, 다음 초중등 교육입니다. 초중등 교육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구성되어 있고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은 의무교육에 해당합니다. 자, 고등교육. 고등교육 기관으로는 대학교와 대학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공부하는 방송통신대학교나 사이버대학교에 대한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다음 우리나라의 명절입니다. 자, 설날. 한국에서는 설날을 신정과 구정 두 번 지냅니다. 자, 설날이 1월 1일을 설날이라고 합니다. 자, 조상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례를 지냅니다. 설날 아침에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 집안의 윗사람에게 세배를 하며 건강과 장수를 기원합니다. 세배를 받은 윗사람은 자녀나 손주 등 아랫사람에게 덕담을 하고 아이들에게는 세뱃돈을 줍니다. 대표적 음식으로는 떡국을 먹습니다. 그리고 윷놀이 등 전통 놀이를 함께 즐깁니다. 다음 추석입니다. 추석을 한가위라고도 합니다. 자, 음력 8월 15일에 한가위 또는 가배라는 추석 명절을 지냅니다. 추석은 곡식을 수확하는 시기로 농사에 대해 감사하는 풍습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추석날 아침에는 햅쌀과 햇과일, 송편 등 많은 음식을 준비하여 정성껏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합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 송편을 먹습니다. 또한 씨름이나 강강술래 등 전통 놀이를 즐깁니다. 추석날 밤에는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이것을 달맞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의례, 결혼식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기로 서약하는 의례를 결혼식이라고 합니다. 결혼식은 주로 예식장, 교회, 성당, 호텔 등에서 합니다.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축의금을 준비해서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 돌잔치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는 첫 생일을 말합니다. 이날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같이 음식을 먹으며 축하합니다. 여러 물건을 상 위에 올려놓고 아이가 골라 잡은 물건으로 아이의 미래를 예상해보는 돌잡이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 되는 날을 기념합니다. 이때 백설기, 수수경단, 미역국을 마련하고 깨끗한 새 옷을 아이에게 입혀줍니다. 자, 다음 회갑과 고희. 태어난 지 60번째 맞이하는 생일을 환갑 또는 회갑이라고 하여 기념을 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요즘에는 환갑보다는 7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칠순잔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다음 장례식.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신 분을 보내는 의례를 장례식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 3일 동안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첫째 날과 둘째 날에 문상객을 받습니다. 문상객은 검정색 계열의 옷을 단정하게 입고 조의금을 준비합니다. 조의금은 위로하는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 내는 돈을 말합니다. 자, 반대로 결혼식장에서 내는 돈은 축의금이라고 하죠.
장례식장에 들어가면 돌아가신 분의 영정 사진을 보고 2번 절하고 2번 절하는 것을 제배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에게 1번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한테는 2번, 산 사람한테는 1번. 자신의 종교에 따라 절 대신 묵념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묵념을 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 제사. 돌아가신 조상을 생각하며 음식을 바치고 정성을 다하는 의례를 제사라고 합니다.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는 기제사, 그리고 명절, 추석이나 설날에는 차례를 지냅니다. 제사를 마치고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을 음복이라고 합니다. 이는 조상이 주는 복을 나누어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음 공공기관 이용입니다. 자, 행정기관. 일상생활을 하면서 찾게 되는 행정기관으로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죠. 시군, 구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의 건강과 복지, 공공시설의 관리, 각종 증명서 발급 및 신고 등 여러가지 민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는 문화강좌 등 주민을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최근 민원 서류 발급의 경우에는 주요 지하철역 무인 민원 발급기나 정부 민원 포털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 가능합니다. 자, 다음 경찰서. 사기나 폭행, 강도와 같은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교통사고가 났거나 이를 목격했을 때,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지갑 등 타인의 분실물을 주었을 때 등 여러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112를 눌러 신고하면 됩니다. 다음 소방서. 불이 났을 때 누군가를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할 때 또는 이런 상황들을 목격했을 때 국번 없이 119에 신고하면 됩니다. 화재 신고를 할 때는 불이 난 곳의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소를 모를 때는 주변의 주요 건물을 설명해 줘야 합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할 때는 아픈 사람의 증상, 현재 위치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 우체국. 국내 또는 국외로 편지나 소포를 보낼 때는 집 근처에 우체국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계좌 개설, 예금 보험 등 은행 업무도 가능합니다. 자, 다음 도서관. 도서관은 서적이나 시청각 자료 등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 보관하여 지역 주민의 학습이나 교양, 평생교육에 도움을 줍니다. 대부분의 시, 군, 구 지역에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무료로 자료를 열람하거나 대출할 수 있고 다양한 시청각 자료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풀이입니다. 1번. 결혼식에 갈 때 축하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내는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축의금입니다. 2번. 만원권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정답 세종대왕입니다. 3번. 아무 때나 자유롭게 예금하고 찾을 수 있는 예금은 무엇입니까? 정답 보통예금입니다. 4번. 우리나라 정식 국호는 무엇입니까? 정답 대한민국입니다. 자, 줄여서 한국이라고 하죠. 자, 원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5번. 5만원권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정답 신사임당입니다. 6번. 신사임당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답. 조선시대 여류 문인이자 화가이며 율곡 이이의 어머니입니다. 7번. 대중교통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답.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고속버스, 기차 등입니다. 8번. 한국에서 가장 빠른 기차는 무엇입니까? 정답. KTX 그리고 SRT가 있죠. 9번. 광역시는 몇 개 있습니까? 모두 말해보세요. 정답. 6개입니다. 대구, 부산, 울산, 대전, 광주, 인천입니다. 10번. 물건을 살 때 현금 없이도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은행이나 카드 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신용카드입니다. 11번. 친척, 친구가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면 소개하고 싶은 문화재나 유적지는 무엇입니까? 정답. 경복궁, 창덕궁, 불국사, 다보탑, 석굴암 등입니다. 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문화 유산에 데려가면 되겠죠. 12번. 임신 및 출산과 여성의 생식기에 관련된 질환을 치료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 산부인과입니다. 13번. 감기약을 사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무엇을 발급받아 가야 합니까? 정답. 처방전입니다. 14번. 귀, 코, 목 등과 관련된 질환을 치료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 이비인후과입니다. 15번. 눈과 눈의 신경에 관련된 질환을 치료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 안과입니다. 16번. 충치치료, 치아교정, 보철, 스케일링, 치아 신경치료 등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야 합니까? 정답. 치과입니다. 17번. 지역 주민의 건강과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보건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보건소입니다. 18번. 전문 의약품을 사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의사 진료 후 무엇을 받아야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있나요? 정답. 처방전입니다. 19번. 처방전이 없어도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답. 감기약, 소화제, 해열제, 진통제, 각종 연고, 지사제 등입니다. 20번. 예금자 보호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정답.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1억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나중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외국에 있는 친구나 아는 사람한테 인터넷으로 보내는 편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이메일입니다. 22번. 우리나라의 도나 특별자치도를
3개 이상 말해보세요. 정답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기도 등입니다. 23번 우리나라에 도는 몇 개 있습니까? 각 도의 이름을 말해보세요. 정답 6개 있습니다.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입니다. 자, 위에서 특별자치도는 지금 3개가 있죠.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이렇게 특별자치도는 3개입니다. 자, 24번 우리나라의 특별자치도는 어디입니까? 자, 문제 여기 나오네요. 자, 정답은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입니다. 25번 예방접종과 치료, 건강관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정답 보건소입니다. 26번 일자리를 구해주고 해결해주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고용복지센터입니다. 27번 전화로 경찰이라고 하면서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해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돈이나 재산을 빼앗아가는 범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보이스피싱입니다. 28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는 무엇입니까? 정답 아리랑입니다. 29번 5일마다 열리는 정기 시장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5일장입니다. 30번 결혼한 남편의 남동생을 부르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정답 서방님입니다. 31번 미혼인 남편의 남동생을 부르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정답 도련님입니다. 32번 남편, 남동생의 아내를 부르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정답 동서입니다. 33번 남편의 형을 부르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정답 아주버님입니다. 34번 남편 형의 아내를 부르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정답 형님입니다. 35번 남편의 누나를 부르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정답 형님입니다. 36번 남편 누나의 남편을 부르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정답 아주버님입니다. 37번 우리나라 전통 가옥인 한옥의 특징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정답 온돌난방입니다. 38번 우리나라 고유의 난방 구조로 구두를 통해 온기를 전하는 난방 장치는 무엇입니까? 정답 온돌입니다. 39번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에 있는 그림을 각각 말해보세요. 정답 1000원권의 태계이황, 5천원권의 율곡이이, 만원권의 세종대왕,
5만원권의 신사임당입니다. 40번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해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정답 대학 수학능력시험입니다. 41번 우리나라에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치러야 하는 시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대학 수학능력시험입니다. 42번 이민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적을 취득하고 체류 자격을 변경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사회 통합 프로그램입니다. 43번 밥 먹어의 존댓말은 무엇입니까? 정답 식사하세요 또는 진지 드세요 그리고 진지 잡수세요.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4번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는 무엇입니까? 정답 경인선입니다. 45번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철도는 무엇입니까? 정답 경부선입니다. 46번 지하철이나 버스 등을 이용하거나 갈아탈 수 있는 카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교통카드입니다. 47번 대중교통수단의 운임이나 유료 도로의 통행료를 지불할 때 주로 사용하는 일종의 전자화폐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교통카드입니다. 48번 우리나라는 건강하고 훌륭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임신 후 출산 때까지 말과 행동, 마음가짐을 조심히 하는 전통이 있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태교입니다. 49번 아이를 낳은 후 허약해진 몸과 마음을 출산 전의 몸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보살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산후조리입니다. 50번 은행에 가지 않고 전화를 이용해서 다른 곳으로 돈을 보내거나 통장에 남은 돈의 액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텔레뱅킹입니다. 51번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른 곳으로 돈을 보내거나 통장에 남은 돈의 액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인터넷 뱅킹입니다. 52번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의 색이 어떤 색일 때 건너가야 합니까? 정답 초록색입니다. 53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운동으로 손과 발을 사용하고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이 운동은 무엇입니까? 정답 태권도입니다. 54번 우리나라의 전통 놀이로 모래밭에서 두 사람이 삿발을 잡고 겨루는 놀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씨름입니다. 55번 은행 예금 중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무엇입니까? 정답 보통예금입니다. 56번 국민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 부처는 어떤 기관입니까? 정답 고용노동부입니다. 57번 아내와 남편이 모두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맞벌이입니다. 58번 많은 인원이 두 편으로 나뉘어 양쪽에서 줄을 잡아 당겨 승패를 겨루는 경기는 무엇입니까? 정답 줄다리기입니다. 59번 우리나라의 음식 중 보리밥 또는 쌀밥에 나물과 여러가지 재료와 고추장을 넣어서 비벼 먹는 음식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비빔밥입니다. 60번 대한민국의 섬으로 한라산 국립공원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 제주도입니다. 61번 제주도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답 삼다도라고 부릅니다. 자, 이유는 바람과 돌, 여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유 바람과 돌과 여자가 왜 많은지에 대한 설명은 강의 시간에 설명을 해드립니다. 62번 장례식장에 갈 때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뜻으로 내는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조의금입니다. 63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적혀 있는 공적인 문서는 무엇입니까? 정답 등기부 등본입니다. 64번 순수한 우리 음악이며 모든 예술의 결집체인 종합예술로서 북장단에 맞추어 이야기의 줄거리를 노래로 진행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 장르입니다. 이 음악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정답 판소리입니다. 65번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공무원입니다. 66번 마트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포장지 위에 인쇄되어 있는 날짜는 무엇입니까? 정답 유통기한입니다. 67번 대형마트에서 상품을 많이 사면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할인 구매입니다. 68번 설날에 먹는 음식 중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무엇입니까? 정답 떡국입니다. 69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행사로 겨울 동안 먹기 위하여 김치를 한꺼번에 많이 담그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김장입니다.